화가들이 그린 그림, 다른 이제 근대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본 동경예술대학에 유학한 사람은 고이동이라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은 그 선전에 조선미술전람회에 그 해돋이라는 작품을 여성의 누드를 그려가지고 고이동 씨는 일본에서 상을 탈 정도로 그렇게 잘 그렸어요. 일본 화가들을 제치고. 그런데 이 고이동 씨는 이제 한국에 와서 이런 누드를 그릴 수 없게 되었고, 또 점점 이제 예술에 대한 몰 이해 속에서 이제 그림에 대한 어떤 열정이 식어가게 됐는데, 이분이 최초의 우리나라 근대 화가입니다. 유학을 갔다 와서 서양화를 그린 분이에요. 이분이 그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인 이상화를 인물로 그렸어요. 그 당시에 이제 남성들의 복장과 헤어스타일, 그리고 이상화 시인이 어떠한 얼굴을 가졌는지 이 화면 속에서도 우리는 시인이 그런 시를, 일제시대에 그런 시를 쓸 정도로 강인한 그런 얼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,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본 유학에 가서 그림을 그렸던 어, 서양 화가로는 최초의 여성 화가인 나혜석이에요. 나혜석 씨가 자신의 인물화를 그린 것이에요. 굉장히 이제 제가 이 나혜석 씨에 대한 글도 쓴 적이 있는데, 나혜석 씨는 선구자로서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았죠. 처음에는 굉장히 화려한 근대 시대에 꿈꿀 수 없는 그런 프랑스 유학까지 가게 되고, 굉장히 많은 영예를 누렸지만 프랑스에서 불륜을 통해서 인생이 이제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, 이 나혜석 씨의 자화상이에요. 그래서 이 그림도 보면은 이 나혜석 씨는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니라 시도 쓰고 글도 썼는데 백조나 폐허의 동인이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글들을 썼는데, 특히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겪는 어려움, 그리고 똑같이 불륜을 했을 경우에 그 여성이 받아야 하는 그런 똑같이 불륜을 저질렀던 그 남자 쪽은 승승장구하고 국가 요직에 이렇게 있게 되지만, 나혜석 씨는 전시회에서 그림도 이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본국에서, 그리고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. 그래서 나혜석 씨가 이렇게 그 1900년대에 한국에서 그렇게 고전했다면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19세기까지는 왜 여성 미술가가 없었는가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19세기는 격동의 시대였고, 그리고 여성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으로서, 또는 화가로서 이런 또 선구자적인 역할을, 그랬을 때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나혜석의 인물 작품이에요. 나혜석 씨는 우리나라의 이제 인상파를 처음 소개한 화가이기도 한데,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었으나 그 화재로 인해서 작품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. 그 이후로 이제 거리의 행여병자가 되어가지고 무연고로 어디에 매장돼 있는지 모르게 그냥 야산에 묻히게 되는,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생애를 보냈는데, 나중에 이제 나혜석 씨의 그러한 선구자적인 그런 정신과 또 미술 작품들이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는 재평가를 받게 되고, 그리고 수원에는 나에서 거리까지 생길 정도로 제자리를 찾았다고나 할까요? 조금 더 이제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, 그 당시 되게 힘들었던 얼굴 표정과 또 강인함도, 그런 것들이 이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. 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인물화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것들을 많이 이제 또 담게 되는데, 유관순 열사에 대한 그림들이 이제, 이거는 이제 공모전에서 고등학생이 그린 유관순의 얼굴이고요. 이거는 최근에 다시 복원한 그런 유관순의 그 고문으로
일그러지지 않은 원래의 얼굴을 다시 이렇게 복원한 작품이고요. 이 작품은 미국에 있는 화가가 그렸습니다. 그 울프슨이라는 화가가 이제 미국에서 어, 이 작품을 그려가지고 어, 유관순을 기리는 행사를 했는데 외국인이 그린 것 치고는 참 잘 그렸는데 한복이 잘 못 그려졌죠. 한복이 그 한복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이렇게 한국인을 기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그 어떤 화가가 그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천복이라는 화가가 그렸을 것 같은데요. 이 역사 인물들을 그린 그 우리나라 최고의 인물 화가가 있는데 아마 그분의 그림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그 개인의 어떤 다층적인 얼굴들이 이렇게 인물화로 그려질 수 있고 이러한 인물화,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인물화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해요. 다각도로. 지금 여기 있는 작품들도 이 박천복이라는 화가가 이제 그렸는데 이분은 이제 어, 스페인에 있는 그 지금 스페인의 왕 후안 카르로스 2세의 작품까지도 그려서 프라도 뮤지엄에 어, 이제 걸려져 있다고 할 정도로 이 인물화를 잘 그리는 역사를 고증해서 그리는 그림의 대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김구라든지 반기문 총장 그리고 전 이분이 누군가 하고 찾아보니까 전봉준 씨더라고요.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그리고 이분은 역시 유관순 항상 태극기가 있어요. 음, 그 당시 18세, 16세 운동을 시작해서 18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얼굴을 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인물화는 역사의 기록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우리나라 근대 이제 현대로 오면서 이제 오지오라는 작가가 있어요. 굉장히 그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미술 대전에 이분이 이제 풍경을 그려갖고 대상을 받기도 했었는데 자기 와이프의 상이에요. 아내의 상을 이렇게 일상을 기록해서 그림을 그렸고 어, 또 보면은 이중섭 씨 여러분 다 아는 화가죠. 이중섭 씨가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것이에요. 이 종이에 연필로 그렸는데 아마 이때 이제 제주도에 있으면서 전쟁 후에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개인전도 열지 못하고 제주도에서 이렇게 있을 때 힘든 상황에서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. 얼굴 표정이나 이런 그 상태를 보았을 때. 그래서 이종섭은 우리나라 근대 화가 중에서 박수근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부산의 피난 시절에 은지화를 그려가지고 그 담뱃갑에 이렇게 펴서 종이가 없으니까 담뱃갑에 다방에 있는 아이가 사환이 그 담뱃갑에 은지를 모아주면은 거기에 못으로 그림을 그렸어요. 물감이 없으니까 전쟁 때. 근데 그 못으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번트시에나 물감을 바르고 닦아내는 형식으로 은지화를 그렸는데 이 그림은 새로운 재료의 발견이라고 해서 은지와 두 점이 어,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에 영구 소장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 시기에 굉장히 기억할 만한 화가의 그림이고요.